아, 오늘 또 페이퍼 리뷰는요. Sparks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GI 혹은 뭐 GAI는 Generative랑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AGI라고 합시다. 여기가 AGI가 갑자기 스파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GPT-4를 가지고 한 거대한 무슨 뭐 마케팅 다큐멘트 같은 페이퍼도 아닌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 April 23rd예요. 도대체 페이퍼가 2개월 전 페이퍼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끝단을 달리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이게 한 2, 3개월만 돼도 약간 올드한 페이퍼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이쪽 분야는. 그래서 여름에 푹 쉬고 오시면 푹 늙어 있을 겁니다, 아마. 보통 여름 우리 좀 쉬잖아.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뭐 가족도 좀 챙기고 뭐 어디 뭐 산으로 들러 어디 가지를 못 하겠어, 내가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일단 4월 달에 나왔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저 최프란의 길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보실지 모르겠죠. 뭐 요즘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가지고 무슨 GPT 한다고 많이 오셔서 난 평가원을 한다고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평가공학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고 또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large language 모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버리지 마시고 견지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50% 지분을 이제 10 빌리언, 12 빌리언 넣고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GPT 광고 페이퍼입니다. 광고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conflict of interest가 내가 NCME만 해도 제가 막 그러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에디터가 되고 나오면 100% 조절 안 된다고, 그거. 왜냐면 그 회사 인트레스트랑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에디토리얼 보드를 하고 뭐 하고 뭐 이거 학회가 아니라 업자 모임이지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페이퍼들만 해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대놓고 간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뭐 이게 뭐 페이퍼야 이게. 약간 찌라시 비스무리하게. 물론 뭐 체계적으로 하긴 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리미테이션도 뭐 많이 하고 해서 읽을 것도 많고 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다 좋아요. 아멘. 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요즘 잘 오르고 있고 뭐 다 좋아요. 저도 해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퍼를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50% 인수를 했고, 이게 미국에는 뭐라고요? 국가 전략이에요. 내셔널 시큐리티랑 접목돼 있습니다. 이 정도 큰 회사는 미국 시민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ETF를 통하든지 뭐 직간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나. 그럼 아마 뭐 구글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시민이 거의 다 소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깔고 보셔야 돼요. 그냥 다른 페이퍼처럼 완전히 이거는 value neutral해서 뭐 과학적 100% 과학적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뭔가 복선과 의도와 회사의 인트레스트부터 뭐라고요? 아무리 뭐 리서치를 하더라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고, 또 하나는 이게 155페이지짜리인데 일단 제가 다 읽기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오늘은 1부, 2부, 3부로 나눠요. 몇 부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퍼 1부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오늘 제가 인트로덕션 부분이랑 아웃라인을 좀 읽어 드릴 거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읽으십시오. 제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끝내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안 그래도 몇 명 있지도 않는 학생들도 하다 뭐 죽을 것 같더라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에 페이퍼 리뷰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모텔리티 때문에 오늘은 요거는 한 1시간 안쪽으로 끝내는 걸로 하고 2부, 3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 리서치가 아니죠. researchers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developing하고 refining했다. LLM을.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라고요? remarkable capability.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 수준으로 GPT도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capability가 있는지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메일 바꾸는 거, 뭐 좀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 뭐 구글 찾아봐도 되는 거, 뭐 그 정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remarkable한 capabilit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하니까 variety of domain과 잘 보세요. factual knowledge와 variety of declarative knowledge뿐만이 아니라 procedural knowledge, 태스크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메인과 태스크 둘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challenging our understanding of learning cognition. 야,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사람이 하는 인지라든가 인식이라든가 학습의 이해에 챌린징하다라는 거예요.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학습이 뭐지? 인식이 뭐지? 사람이 주로 수행했던 일들이잖아요, 이것들은.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뭐 파라미터를 뭐 복잡한 파라미터를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선 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오픈 AI의 GPT-4 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라고 보시면 돼. 50%뭐 지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GPT-4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GPT-4하고 챗GPT는 GPT-4를 근간으로 해서 만든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건데 GPT-4가 더 근본이에요. 챗GPT는 GPT-4를 특정 버전을 가지고 만든 채팅 애플리케이션 챗봇처럼 만든 거예요. GPT-4는 이제 API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요거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는 mor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 거보다는 more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general intelligence라는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판을 까는 거예요. GPT-4가 general intelligence를 그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개념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의 초기 버전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어를 배우거나 여기 이제 빠졌는데 언어를 배웠거나 혹은 뭐 지식을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주는 수준 있죠. 지식인처럼 사용하는 거. 야 이거 뭐냐 물어보면 우리 잘하잖아요. 이거 뭐야 뭐 물어보면 뭐 답해주고 뭐 혹은 뭐 번역 좀 해주고 뭐 그리고 뭐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Beyond Mastery Language나 혹은 language에 있는 factual knowledge를 넘어서서 solve novel and difficult task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novel한 task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수학을 한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특히 보고 판단을 한다거나 법률, psychology 같은 것들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요? 아주 스페셜한 프롬프팅이 없이도 프롬프팅이 굉장히 뭐 옛날에는 이제 뭐 했는데 프롬프팅을 하지 않아도 그 대충 이야기해도 예를 들어서
잘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프롬프팅을 스페셜 프롬프팅은 프롬프팅에 대한 뛰어난 전문가 있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스페시픽 도메인 엑스퍼트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페이퍼에 굉장히 좋은 프롬프팅의 이그젬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 어디까지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프롬프트를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진짜 교재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교재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그랬죠. Prompt Engineering for Adaptive Learning. 저는 Adaptive and Responsive Learning이라고 해서 PEA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어디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주장은 뭐냐면 뭐 이야기하고 싶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어떤 뭐라고요? early 버전인 것 같다.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아규멘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 이그젬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리미테이션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해야 돼요. 잘한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회를 하든지 피해 나가든지 극복을 하는 방법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뻘짓을 하냐면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예요,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잘 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못 짜는데 C++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프로그램을 못 짠다. R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파이썬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짜는 프로그램이 구린데 구린 결과가 나오지. 그쵸?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배우듯이 하는 과정에서 리미테이션이 중요하다고.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어디까지 되는 거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new paradigm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possible 이게 왜냐면 그냥 다음 단어 prediction에서 뱉어내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뛰어넘는 이제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AGI로 보기 시작하면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랭귀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System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냐 초기 단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Reflection을 좀 했고 여기 Societal Influence 있죠. 이제 이걸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이제 GAI가 되면 AGI가 되면 근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듯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Societal Influence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저는 이거 자세하게 읽어보려고요. 컨텐츠 오늘은 이제 소개니까 오버뷰니까 컨텐츠 이야기합시다. 자, GTP4의 인텔리전스를 하기 위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어떤 식으로 오거나이즈 되어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디스플리너리가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수학 문제로 시를 써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봐. 수학으로 그림을 그려봐. 막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을 막 넘나들기 시작하는 게 옛날엔 스페시픽 도메인만 잘했거든요. 바둑 두는 거, 뭐 예를 들어 체스 두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넘나듭니다. 글과 음악과 그림과 도메인만 해도 수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영역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egrative ability라는 용어를 썼네요, 이 친구들. 그리고 멀티모달이에요. 지금 아직 소리를 듣고 뭐 이해하는 건 좀 떨어진 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림을 인식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죠. 비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 이야기를 하고 계속 했는데 beyond memorization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쓰는 거는 뭐 질문 답변은 memorization의 이슈예요. 너 기억하고 있니? 너 기억하고 있는 거 뱉어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는 추론을 해서 그린다거나 새로운 개념을 그린다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representing 한다거나 뭐 요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미지는 이제 DALL-E를 썼고 DALL-E는 이제 오픈AI에서 하고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니까 뭐 DALL-E랑 그다음에 저기 미드저니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에 했고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코딩하는 거 있고요. 내가 이렇게 코드를 짜줘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코드를 주고 이해시키는 거 있고요. 요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념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코드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어빌리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math는 그렇잖아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수학을 못할 것 같죠. 못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랭귀지라며. 수학은 수학인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symbolic manipulation이 들어가야 되는 symbolic AI를 써야 되는 영역에서는 GPT가 그러니까 저기 bard가 그쪽을 치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GPT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굉장히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뒤쪽에 symbolic AI 있죠. 예. 그거를 같이 결합시키는 형태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수학 계산하는 거, 계산기처럼 쓰는 거 있죠. 계산기처럼 쓰는 건 잘하는데 얘가 문제를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요. 증명하는 거. 그거는 리즈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mathematical modeling 우리하고 직결돼 있죠. 이거는 psychometric은 mathematical 모델로 이루어져, statistical mathematical 모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것도 해주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하거나 수학적인 모형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빌리티를 상당 부분 발전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nteraction with world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이 모형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채팅창이라든가 API 바깥에 있으려면 여러 가지 툴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듣고 text to speech라든가 speech to text를 써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월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브 데이터 지금 주가가 얼마야 물어보려면 툴을 써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API를 가지고. 예. 지금 실시간 주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앱들이나 플러그인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툴을 연결시키면 되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GPT-4의 플러그인들 있죠. 그런 것들이 툴이 되는 거예요. 카파도 그쪽에 툴을 하나 만들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GPT 전용 툴을, 앱을.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어세스먼트가 GPT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하고. 이 친구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카카도 프로그램이잖아. 어차피 카파도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끼리는 친합니다. 인간하고 사람하고 기계하고 안 친하고 사람끼리 안 친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만나면 반갑다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 기계는 잘합니다. 사람이 좀 대면하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에 interaction with human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여긴 조금 오버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로 줄일게요. 여기가 theory of mind를 알고 있다면 좀 너무 선 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줄일게요. 그냥 기계로 바라보면 explainability예요. 한 단어. 제가 그랬죠. self explainability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평가나 여기서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이때까지 못 믿었어요. 이 딥러닝 모형이잖아. 그럼 뭐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I don't believe you 이런 이야기 했었고 유용하네 안 했는데 talking to human 할 때 explainability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전부 다 해석이에요. 해석과 설명이라고. 모델도 explicit한 해석과 설명이에요.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로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interpreting하고 explaining 하는 거 아닌가? 모델링이라는 게 전부 다 explicit하게. 그 글로 써줬잖아요. 글로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글은 굉장히 explicit합니다. 이거 글 잘 적는다 그랬잖아. 랭귀지 모형이라 그랬죠. 랭귀지 모형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representing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극대화시키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번에 AI 규제 나왔잖아. 엊그저께. 규제 방안 나왔거든요. 내년에 이제 확정될 텐데. 미국에서 그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AI는 explainability가 굉장히 강조되게 만들 거예요. 설명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검증도 하고 쓰고 믿기도 하고 신뢰. 근데 이게 게이트웨이인 거예요. 기계가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 더 좋아할 걸. 좋아 죽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보세요. 디스트랙트를 설명해 주니까 어때요? 좋아 죽잖아, 우리가. 왜? 사람한테 유용하니까. 단순히 빠르게 하고 이쪽은 근데 그게 넘어서는 거예요. 선 넘는 거예요. 계산기가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뭐라고요? 설득하고 설명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요. 기계한테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기계한테 이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의도를 주면 안 돼요. 인텐션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어텐션 괜찮아. 인텐션 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렇게 말 잘하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요.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GPT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한테 잘 시켜먹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가 의도를 가지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explainability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빨간 줄 쳐놔야지. 빨간 거.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 누구한테 중요하다고요? 사람한테 이제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게. 그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는다고. 사람은 종교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여요, 종교가? 믿음이라는 게 보이냐고. 안 보이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를 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면 어때요? 더 잘 믿는다?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도 믿는데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 철학도라 그랬잖아요. 부끄럽지만 학부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철학과 나왔는데 공부를 잘하신 분도 이 앞에 계시지만 나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중요한 이슈예요. interpretability.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theory of mind는 거 필요 없다니까. 마이가 설명해 주는 게 사람 좋아한다니까. 자, discriminative ability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요. 구분 능력이에요. 우리 뭐 좀 저속한 이야기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못하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냐 고양이냐.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구분이거나 분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야? 했을 때 저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어떻게 나눠야 돼? 구분하고 분류는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결국은 그거거든요.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과 지능의 원천은 구분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차이를 잡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크매트릭스 나옵니다. 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를 하려면 무슨 매트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이 매트릭이 sufficient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GPT가 잘한다며. 근데 뭐 25 standardized 테스트 해 보니까 다 10 percentile에 든다며. 근데 그게 sufficient 하냐고, 이 친구의 지능을 제기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능이라며. 그럼 지능 검사 해 보자. 지능이라며. 우리 지능 검사 만들고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사람 지능 검사 만들어서 스케일 만들어서 IQ 만들고. 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대부분 지능 검사 컴포넌트가 있어요. 지식 검사 아니라고 그거. 특히 뭐 GR이나 뭐 이쪽 계열들 있잖아요. 다 지능 검사를 변종을 만들었을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계의 지능을 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GPT가 저지가 되면 어떨까? 이밸류에이터가 되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이야기예요. 모형을 저증하는 거예요. 이밸류에이팅 하는 거예요. 셀프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썼죠, 제가. 야, 네가 한 거 네가 검증해 봐. 만들어서. 그렇죠? 지능이 낮은 친구부터 높은 친구까지 만들어서 밸리데이팅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우리 이 파일럿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기계한테 시키는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썼어. 내가 했던 얘기 다 있잖아요, 여기. 페이퍼 잘 썼어요. 예. 아무튼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오토 리그레시브 아키텍처잖아요. 아무리 어텐션을 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어소시에이션을 점곱을 해가지고 앞에 단어를 예측을 하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얘가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을 잘 하려면 원하는 결과를 잘 뽑아내려면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을 잘 알아서 그걸 우회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우회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니까 잘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GPT 뭐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네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챕터 8은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뜬구름이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101이에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쓸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바닥으로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하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는 근본적인 안 되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상당히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거. 섹션 9. 소셜 인플루언스. 중요해요. 소셜 인플루언스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상한 게 나오거나 잘못된 게 나오거나 바이어스가 나오거나 미스인포메이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라 바이어스 나오는 거라 이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다룰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리미테이션을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 있어 보이나 봐.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왜 그러냐면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했던 단어에 대해서 다음 단어가 그냥 조건부 확률로 예측되는 확률 모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 플랫해진다니까. 스페시픽하게 물어보면.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그럼 뭐 대단하다고. 결국에는 내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프롬프팅으로 뭘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내로우하게 상태를 해야지 컨시스턴시가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나오게끔 만든다고. 그러면 내가 예상한 데서 딱 나오게끔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휴먼
expertise나 job이나 economy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쵸? 근데 이거를 트렌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는 선 넘더만 알트만은 뭐 그래서 뭐 월드 코인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인제 AI가 사람들의 직업이 다 넘어가 코인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뭐 홍채를 인식하고 나서 무슨 뭐 기본 소득을 받아야 되는 동 이상한 이야기로 막 넘어가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라고 하고 저는 약간 비트코인 맥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자 휴먼 엑스퍼타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때까지 지식을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저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책처럼 써 가지고. 안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 건데 당신이 알고 있는 걸. 그다음에 비디오 있었죠. 비디오로 녹화해 놓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서 해석하고 여러 번 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를 비디오라는 형식으로 소리와 그림의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묶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해서 뭡니까? GPT 같은 모형 속으로 들어가죠.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인데 휴먼 엑스퍼타이즈를 관리하는 형태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explicit하게 representing 한 책의 형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걸로 저장을 했는데 이제는 GPT 모형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할 거라고 사람의 지식이. 왜? 그게 유용하니까. 그럼 knowledge management 이슈로 가는 거예요. 문제점 아시겠죠? 그때는 회사별로는 파인 튜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이렇게 막 공개되게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쓸까? 그런 지식만 존재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퍼블릭 되어 있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래 힘을 가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공개될 수 없는 지식도 많습니다. 근데 종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파인 튜닝 이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엑스퍼타이즈를 어떻게 다룰까는 우리 교육에서 휴먼 에듀케이션 앤 휴먼 디벨롭먼트에서 핵심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십시오. 우리 직업도 사실은 휴먼 엑스퍼타이즈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시험 만들고 그다음에 뭐 스크리닝 테스트하고 전부 다 그쪽에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뭡니까? constellation influence. 이게 지금 다 한 때로 덤비잖아요, 얘네들이. 하나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게 때로 덤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래서 어쩌자고, 어떻게 가자고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까? 뭐 대단한 미래학자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훔쳐보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고 하는데 미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파워를 유지하는 형태로 AI는 이제 개발될 겁니다. 거기에 literally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 반대되면 안 돼요. 바이어스가 중요한 게 미국의 힘을 위해서 AI는 아마 개발될 겁니다. 미국 안에서. 미국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미국 없으면 지금 AI 개발이 안 되는데. GPU를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개발해? 아무도 못하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기술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소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자, 그 다음에 appendix common sense grounding 있는 거에서 테스트한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델리티에 관련된 컴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다 리절트나 example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뭐 있으니까 재밌어요. 보시고 저도 이제 대충 봤는데 뭐 그림 그리는 거, 코딩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example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 코드 만드는 거 있죠. 알고리즘 만드는 거. 그걸 가지고 또 그 러닝 시켜보는 거. 이런 example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reverse engineering example들. 네, 코딩 쪽에 reverse engineering. 우리는 knowledge reverse engineering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코드를 주고 그 해석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뒤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reverse engineering의 꽃이죠.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 하고. mathematical reasoning의 limitation도 좋더라고요. 이것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GPT로 그 수학 문제 생성해내는 거 있죠. 그게 13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문항 만들고 어세스먼트 생성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꼭 잘 이그젬플 잘 보셔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학회 발표하는 용도로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 그 사이테이션 달고 프롬프트가 지금은 프롬프팅으로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몇 개 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된다. 본인 수준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거 하실 거라고 또 간단한 거. 이런 것도 됩니다. 좀 보여줘. 있는데 왜 안 보여줘? 예를 들어서 뭐 증명도 합니다. 이런 걸 좀 프롬프팅을 보여줘. 사이테이션 달고 이제 있잖아. 그래서 보여주시면 하면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 example은 다 모아놓으세요. 다 모아놓으세요. 제가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쪽에서는. 그게 타당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interpretation과 explanation은 타당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validation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다 모아두시고. 진짜 이걸로 한 학기는 아닌데 한 달 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강, 2강, 3강, 4강 만들어서 한 4번 정도는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가 나오니까 아니 말로 우리도 다음 주에 이거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아웃라인이지만. 자, 읽어봅시다. 하는 데까지 하고 멈추면 또 멈추고 다음번에 할 때는 또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해봅시다.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지식이 뭐냐, 지능이 뭐냐 이야기 많이 하죠. 필라소퍼 우리 철학도 여기 계신데 철학을 전공을 했든 사이콜로지스트가 됐든 컴퓨터 사이언스가 됐든 지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는 또 뭡니까? 사이코메트리션이니까 지능 검사가 거의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은 지능 검사고 반은 지식 검사지. 응?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코그니티브 어치먼트라고 하지만 뭐 어빌리티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지능 검사잖아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지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개념이잖아요, 개념. 그쵸? 그래, 왜냐면 이게 broad range of cognitive skill과 ability를 다 다루는 걸 지능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만 딱 떼서 볼 수 있나? 힘들어요. 그래,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spatial reasoning만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vocabulary만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어떤 두리뭉실한 개념이야. 똑똑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지능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generalizable mechanism, reasoning을 잘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이쪽이죠. construct of knowledge base. 그러니까 지식 기지 같은 거를 만드는 거. 진짜 똑똑해서 잘 물어보면 knowledge base, knowledge graph로 만든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평가 지식의 어떤 평가를 잘 생성하고 관리하는 assessment knowledge에 관련된 이슈인데 assessment를 하기 위해서 declarative knowledge가 필요하잖아요.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large corpora of common sense knowledge를 할 수 있는 이런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in general하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챗봇 정도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건데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뭐 중요해? 책 찾아보면 되지. 그렇지 않나?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factual knowledge 알고 있는 게 뭐 중요 지식인 같은 거 쓰면 되지. 구글 찾아보든지. 그렇게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아주 그전에는 지능적이라고 하려고 할 때 거나 바둑, 현진연고, 진연고 그거 말고 바둑 두는 거 있죠.
바둑이나 뭐 체스 같은 거를 하는 well defined than task만 잘하는 지능형을 봤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specific domain에 대해서 진짜로 뛰어난 것만 했었고. 근데 평가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평가 지식이 들어가야 되잖아. 평가 엔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좀 브로드하게 만드는 게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제너럴한 형태로 만든 것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Specific Domain하고나 이건 뭐 체스만 잘 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브로드한 인지적인 과제를 잘하는 그 친구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념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14년, 2015년 뭐 이렇게 해서 narrow AI가 아니고 뭐라고요? broad한 AI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moving from narrow AI.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아니 조금 네가 broad하다는 게 뭐야? general하다는 게 뭐야?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reasoning을 할 줄 알아야 되고 planning,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휴먼 레벨로 돼야 되는데 이 페이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하인드 휴먼도 이야기합니다. 아, 닌겐보다 낫다는 얘기를 슬쩍슬쩍 해요. 뭐 이거 뭐야? at or above라 그러잖아. 약간 동의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리즈닝하고 플래닝하고 경험을 통해서 받는 게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는 아주 뛰어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합니다. 단순히 뭐 많이 하고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복잡성에 따라서 복잡성은 또 다르죠.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스피드가 아니라 복잡한 거 처리하는 거. 심지어는 창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은 창의를 다루고 뭐 기계는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계도 물론 기계가 사람의 창의력을 증강시키게끔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하는데 뭐 기계는 못해?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쪽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파워풀하다고 저는 전 동의합니다. 자, advancement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 achieved by large language 모형. 근데 이게 language 모형에서 출발을 하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했었어요. 지식이나 이 추론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똑해지는 거 있죠. 언어로 되는 거예요. 언어로 돼요. 언어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생각 좀 해보자. 그 잡념 말고 멍 때리는 거 아니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멍 때리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를 생각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냥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그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그런 추론하는 거 있잖아요. 추론. 그 생각을 하려면 언어로 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이런가 저런가 요래 볼까 저래 볼까 그게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만 생각 언어 없이 말 없이 생각 한번 해봐. 말 없이 생각해 봐봐. 그 단어를 안 떠올리고 생각 한번 해 봐봐. 그건 자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면 언어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생각도 못 해요. 지능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사고가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사고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사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형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지금 생각하니까. 사고를 하게 하려면 랭귀지를 굉장히 잘하게 하고 그 위에 사고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고는 잘하는데 뭐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되나? 언어는 굉장히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지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factual knowledge도 있어야지 뭐 만들어서 올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인 거죠.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랭귀지 모형이 이제 많이 있었다 그랬죠. LSTM에 뭐 RNN에 뭐 이런 거 뭐 인풋 아웃풋 게이트웨이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쭉 했는데 뭐라고요?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atten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2017년도인지 나온 거 있죠.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거기서부터 해서 대박이 터지기 시작. 이 친구는 뭐라고요? 트랜스포머는 pre-trained 되어 있고 massive한 웹 데이터나 웹 데이터만 있는 거 아니죠. 이제 뭐 저널도 먹고 책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partial한 sentence로 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GPT-4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면 이 사람들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휴먼 피드백 아니 저기 reinforcement learning component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파인 튜닝을 했는데 뭘로 했다 그랬어요? 휴먼 피드백하고 AI 피드백으로 했다 그랬죠. 그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알아먹을 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스트럭 GPT 페이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내가 말하면 잘 알아먹고 잘 가져오지? 원하는 대로.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컴포넌트 중요하고 그리고 뭐로 넘어갔다고요? 최근에는 멀타이 모달. 그렇죠? 근데 이제 난 멀타이 모달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거.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exhibit many traits of interest로 되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했대요. 뭐 draw 유니콘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시를 쓰는데 수학의 프루프를 시로 쓰고 유니콘을 뭐 예를 들어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레이텍스로 그리고 무슨 뭐 애니메이션을 파이썬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하이스쿨 레벨 매스매티컬 프로블럼을 솔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티 도메인이 맞죠. 그렇죠. 도메인과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essentially indistinguishable indistinguishable from what human can produce or even better than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여기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 아시겠어요? 같거나 뭐라고요? beyond human level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실험을 해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라고요? significant step toward AGI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comparable to with say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리미테이션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림 그리는 거. 여기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니까 유니콘 한번 그려봐봐. 페가수스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 페가수스 그려져요? 동물이네. 그거는 여러분이 무식해서 못 그리는 거고. 아니, 그려지죠. 말인데. 날개가 있어야 돼. 그쵸? 예를 들어서. 날개가 달린 그 말 있잖아요. 그려지죠. 유니콘이 뭐예요? 말 같은데 뿔이 있어야 되잖아요. 뿔은 어디 달려야 되냐? 뭐 앞쪽에 달려 있겠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레프리젠팅 하잖아요. 페가수스나 유니콘을. 이게 이쁘네 안 이쁘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라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좌표 줘가지고 여기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 이제 파이플랫 파이썬에서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그림 그리라 그러면 요런 것들 파이플랫이라는 게 있나 봐. 파이썬에서 그림 그리는 그 코드가 있나 봐요. 그 코드를 generating 해줍니다. 근데 그대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는 데이터 프로세스는 여기서 뭐 스무드 인터폴레이션을 해라, 기본적으로 generate 해라, x축을 y축을 뭐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구이가 있어가지고
닌겐들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클릭 해 가지고 만들던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 근데 그거의 종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아니 사람이 클릭하면 이 글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뭐 글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 응? 이렇게 한번 써 놓으면 어때요? 클릭질 안 해도 되잖아. 이거 바꾸면 되잖아. 이거 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엔지니어링 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런 카패시티를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수학을 리즈닝을 통해 가지고 해봐라. 매스매틱을 한번 해봐라. 풀어봐라. 그러면 체인 룰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직을 이건 리즈닝이죠. 이건 매스매틱한 리즈닝이에요. 계산은 틀리죠. 근데 리즈닝은 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보다 낫다고 해서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나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유니콘 그려보라고 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챗GPT하고 GPT하고 조금 다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GPT는 아무 챗GPT는 아무리 파인 튜닝을 좀 다르게 했죠.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랑은 조금 달라요. GPT하고. 그랬고 자 계속 나옵니다. At or beyond human level, many tasks over a pattern intelligence decidedly not human-like. 뭐 하지만 사람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어떤 개체 지능을 보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퍼포먼스는 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지능 자체는 좀 다르게 존재를 하겠죠. 우리는 유기체고 기계는 기계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골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고 다름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GPT-4가 케이퍼블한지 그리고 또 뭐예요?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페이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케이퍼빌리티를 아는 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림하고 글하고 시하고 수학하고 막 짬뽕을 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언리시 된 거예요. 야,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내가 요즘 잠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요즘 좀 잡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점년 처음 나왔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더라.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대단해서. 지금은 요즘 약간 허니문이 끝난 겁니다. 한 몇 개월 안 가나 봐 나는. 예. 근데 이제 또 좋은 거는 뭐예요? 또 리미테이션 잘 알면 재밌는 거는 우회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안 하면 되겠네.' 뻘짓하면 안 되잖아. 시간 아깝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는 잘 우회를 해서 잘 되는 방법으로 바꿔서 잘 쓰자고.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텔리전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cognitive ability랑 많이 아는 crystallized and intelligence랑 fluid intelligence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뭘로 나눠요? 뭐 achieved knowledge와 그다음에 그 process 그 cognitive process ability랑 다르게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그냥 막 뭐 데이터를 많이 해 가지고 extremely vast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거는 음? 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게 물어봐 가지고 무슨 구글 가 가지고 하면 귀찮잖아요.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정리하면 귀찮잖아. 그거는 게으르지 게으 게 게으름의 이슈고 나태함의 이슈고 책 찾아보기 싫으니까 거기 앉아 가지고 그거를 잘라 가지고 보는 거에 이슈고 찾아보면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GPT가 그걸 잘하다는 게 아니라 knowledge base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intelligence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mere memoriz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뛰어넘는 걸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도 잘하고 당연히 사람보다는 그렇게 많은 걸 사람이 어떻게 기억해? 사람이 때로 덤벼도 그거 어떻게 기억해? 사람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오브 피플보다 낫죠. 기억하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건 없는 날.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knowledge engineering, knowledge를 넘어서서 이제 그 지식이 있어야지 똑똑해요. 근데 지식은 지식이고 똑똑한 건 똑똑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intelligent한 거랑 knowledgeable한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intelligent을 하려면 knowledgeable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준은 뭐예요? knowledgeable,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intelligence로 가자는 거. 없으면 뭐 파인 튜닝 시켜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지식은. 근데 intelligence는 어떻게 네가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intelligent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추론도 하고 해야 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페이퍼가. 그래서 GAI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단 낫다. 그림이. 사실 저보다는 나아요. 그림이. 저보고 그리라 그러면 뭐 이거보다 뭐 크게 뛰어나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그 그림도 유니콘 그리라 그러면 처음에 이상한 거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span of the month 하면서 이렇게 돼. 이 내가 그 얘기 했지. 응? 이거 GPT-4가 갈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했지. 아니, 은지쌤도 느낄 거예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가. 같은 GPT-4가 아니라니까. 이게 개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안 하고 뒤에서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5.0 불러도 될 것 같아. 때깔이 틀립니다. 때깔이 틀려요. 무섭다니까. 이거 뭘 먹고 이렇게 잘하는 거지? 4.0 안에서도 차이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3.5를 썼는데 별 쓸 게 없어. 이상한 거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말 섞지 마. 말 섞지 마. 근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4.0부터도 도대체 몇 개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있는 건지 뭐 안 해주잖아. 3.0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3.5에서.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알 수가 없어요. 4.0 테크니컬 리포트 봐도 안에서 나온 게 시험 치니까 잘 됐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4.0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being refined 되고 있다니까 계속 4.0이 3 times, span a month, 달달이. 무섭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유니콘 글을 내니까 뭐 이렇게 한답니다. 뭐 예를 들어 더 이렇게 컨텍스트를 다 이해를 하고 더 많은 그 파라미터를 써서 유니콘이 뭔지 그리고 더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로 되겠죠.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 요거 읽었죠? 2023년도 페이퍼 이게 그거예요. 테크니컬 리포트 읽은 거. 그게 lots of details benchmark result를 했었다. 오, 맞아요. 우리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해가지고 AP 시험 쫙. 근데 뭐예요?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ability of sim understand concept of topic 하는 게 이게 narrow AI 시스템하고 다른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거는 보세요. Benchmark for the such generative tasks can be designed too, but metric of evaluation becomes challenge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지식을 측정하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바뀌는 기계의 evaluation metric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mathematics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기계의 지능 검사를 재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매트릭을 만들어서
스케일러블하게 할 때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벤치마크 많이 나와 있는데 수준이 낮다니까. 그건 다 잘한다니까 그건. 그게 아니라 더 윗단계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 거 기계 지능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valuating 뭐라고요? general intelligence를 재는 게 필요하지. 이건 각각 도메인별로 잰 거잖아. 너 수학 잘하냐, 국어 잘하냐 이랬는데 general intelligence를 재는 evaluate 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다중지능, 다중이 말고 이거는 다중이고 다중 성격을 가지는 거고 다중지능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쪼개가지고 보면서 여러 개 잘하니까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Leveraging human creativity and curiosity를 해서 이게 뭡니까? Closer to traditional psychology, psychometric에 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머신러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 얘는 이제. 기계가 선 넘어가가지고 뭐로 봐야 된다고요? 전통적인 사이코메트릭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코메트리션이 없네. 사이코메트리션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는 거.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필요하다는데 이 사람아. 사이코메트리션이 필요하대잖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응?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페이퍼나 썼겠어요? Closer to traditional psychology. 머신러닝이 아니라 왜? 닌겐보다 낫거나 닌겐을 뛰어넘은 닌겐 하는 정도로 올라가지 기계 옛날에 만들었던 거 그림 글자 찾는 거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나 상식 테스트하는 거. 인간의 지능 하는 거 붙여보자. 특히 크리에이티비티랑 큐리오시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격에 맞지. 옛날에 이거 무시했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있어. 들어와. 들어와 완전히. 이 느낌으로. 취직합시다 우리. 잘 배워서. 응? 마이크로매트릭스로 해가지고 그래. 나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봅시다.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GPT-4는 뭐예요? Far beyond memorization. 기억하는 거, 뱉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트레인 시키면 트레인 데이터에 국한돼서 얘 GPT-3는 살짝 그런 이야기 한다. 잘 못 배워서요. 배운 게 여기밖에 아니에요. 배운 걸 조합한 능력이 있다니까. 일부러 조금 톤 다운 하려고 했지. 제가 봤을 때는 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의가 별거야. deep 하면서 뭐라고? flexible한 understanding을 컨셉과 스킬과 도메인에 걸쳐서 다양한 컨셉들과 다양한 인지적인 스킬들과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좀 나부한 이런 방법론들이 필요하다는 거. 2020년도에 이게 누가 했나 봐. 아이디어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나 봐. 1년밖에 안 돼. 1년이나 됐네. 따야. 그 다음에 we also aimed probe GPT-4's responses and behavior 해서 얼마나 consistent한지, coherent한지, correct한지. consistency는 뭡니까? 우리 term으로 reliability죠. correctness는 뭐예요? correctness는 뭐예요? validity예요. coherence도 우리 valid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validity와 reliability를 세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거 quality잖아요. quality of 우리 같은 경우 어세스먼트 할 때 했죠. 그래요. coherence도 좋죠. 요즘에는 responsibility도 좋습니다. socially, culturally responsible 이런 이야기. 그래요. uncover limitation과 bias도 해봤다. 그럼 어떤 게 했냐면 illustrate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 증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극한에 대한 프라임 넘버의 극한에 대한 건데 시로 써라. 그 증명을 뭐라고요? 시를 써봐라. 이런 것도 하고
elementary mathematical reasoning도 한번 해보고 poetic expression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세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natural language generation과 poetic expression과 그 뭡니까? mathematical reasoning을 합치지 않으면 이게 나와요? 같이 합치는 거잖아. 시를 쓰고 옆에 사파를 그려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파를 그려라 하면 뭘 하여튼 그리긴 그립니다. 그림은 못 그릴까 봐. imagination은 coding skill. 요거는 뭐예요? draw unicorn in 틱틱이라는 뭐 틱잭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았잖아. 유니콘이란 그림을 많이 주고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 유니콘이라는 거는 개념화를 시켜야 돼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해마에 들어있는 이 인지적으로 해서 뭡니까? 이 부분 나눠 가지고 시멘틱 만드는 머릿속에 만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아, 뭐 떠올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유니콘이랑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림처럼 떠오르잖아요. 말, horse. 그다음에 뭐 뿔. 두 개를 합치는 거 아니에요. 합쳐 가지고 상상을 안 하고 되냐고 그게. 기계가 사람이 하듯이. 말이면 뭐예요? 동물처럼 돼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꼬리도 있고 다리도 4개고 머리는 오른쪽에 있고 한쪽에 있고 머리가 하나잖아. 그 위에 뿔이라고 이렇게 두고 갖다 올리는 겁니다. 말갈기도 있고 어쩌고.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있는 표상을 만드는 것과 내재적 표상을 만드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어? 똑같지? 똑같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거지. 표상이 존재를 한다니까. 표상이 존재를 하니까 explicitly representing 하는 거 아니에요. 없이 어떻게 하나? 사람에서 왜 심상 있잖아요. imaginary.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념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번 더 주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말처럼 생겼는데 뿔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식의 표상을 다루듯이 이 친구도 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배웠잖아. 지식의 표상, 내재적 표상, 외재적 표상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rimary strength는 unparalleled mastery of language 모형인데 여기는 뭐예요? summarizing, translating, Q&A 그걸 뭐예요? extremely broad set of question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primary고 그건 좀 구린 거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 막 이메일도 바꿔주고 막 그래머도 체크해주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야. GPT-4는 manipulating complex concepts, reasoning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core aspect of reasoning이잖아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개념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manipulating 한다 그러잖아. 순서를 조합을 하고 맞추고 조직을 하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리즈닝을 하는 거 아닌가? 사람 리즈닝을 할 때 야, 선후 관계를 따져보자. 이거 먼저 있어야 되잖아. 이거 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서 리즈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추론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백날 눈과 촉각과 100만 년 해봐. 어떻게 지구가 둥근지 어떻게 감각적으로 보냐고. 어? 추론을 통해서 보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편편하지 이 사람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어떻게 알아? 감각적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거를.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도는 거 어떻게 아냐고.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야 이게 지구가 돌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추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거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게. 그래서 감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냥 '지구는 돈다.' 뭐 메모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메모라이즈 했지 나도 그랬고. 근데 어떻게 알아 도는지. 돈다 그러니까 도는 건 도는 갑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도는 거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리즈닝을 해서. 그러려면 개념을 복잡한 개념을 manipulate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초기 버전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둔다고. 그래서 무섭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강제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선 넘는 왜냐하면 이렇게 파워풀한 친구가 해킹을 당하거나 인텐션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거나 나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어쩔 건데. 미국은 뭐라 그럽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은 뭐예요?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확보하는 형태로 AI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선인 거예요. 선의는 이제 뭐 집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쪽에는 힘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했고 만들었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한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에 있는 뭐 시험 같은 거 쳐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합격했대네.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시험이 있을 텐데 왜 아마존 시험을 걸고 넘어졌을까? 이런 거 다 100점 맞네. 뭐 이러면서 이가 아마존 AWS 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로 넘어갔거든요. 오픈 AI가 돈 엄청 벌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 최고를 달리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프렌들리하게 만들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구글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 보십시오. 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올라오는 거 보라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겸손해집니다. 제가 요즘. 자, 멀티플 초이스 컴포넌트 했는데 뭐예요? US 메디컬 라이선스 이그잼은 80% 정도를 맞춰버렸다네. 바 이그잼은 70% 정도고. 메디컬 라이선스 이그잼 왜 이렇게 잘할까? 요즘 지금 그 저기 뭐냐 아그네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이 친구가 그 메디컬 라이브러리는 따로 그 저널 있죠. 저널 전체를 우리 왜 그 뭐 매드 뭐라고 한 게 메디컬 라이브러리 저널을 그 기계가 읽을 수 있게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학습이 바로 되는 거야. 돈 안 들이고도. 그냥 데이터 있으니까. 저널 전체가 들어오니까. 다 갖다 때려 넣어 버려 가지고 학습이 돼. 그래서 메디컬 쪽은 굉장히 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되니까. 왜 아니 교수님. 아니 그렇게 좋은 메디컬 사이언스는 그렇게 비싼 거는 다 들어가면서 사이코메트릭은 왜 없어서 맨 1PL, 2PL 맨날 했대. 돈이 안 되니까 안 넣은 거야. 그거. 돈 따라가면 돈 되면 다 넣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게 이카노미컬하게 좀 보라고.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갖다 버리는 거지. 아니 뭐 상식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기본 지식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건데 막 사이코메트릭 뭐 그 좀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쪽은. 그럼 필요하면 넣으면 됩니다. 나중엔 천천히 넣겠지. 돈 되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왜? 돈이 되니까. 바이 그잼 뭐라고요? 로이어가 써야지 돈이 될 거 아니야. 누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응? 그러면 로이어가 법률 다큐멘트 하고 특허 다큐멘트 할 때 로이어 대신 이거 쓰면 돈이 되니까 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쪽으로 간다니까. 우리는 뭐 20불도 아까워가지고 지금은 쓰네 안 쓰네 무슨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이코메트릭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 거 다 가져가면서도 이 친구들이 몇 명이나 취직했는데 몇 명이나 취직했는데 이 사단이 벌어질 때
우리 없어도 되는 거니까 취직을 안 시킨 거지. 이렇게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할 때 뭐 했는데 사이코메트릭션. 선생님으로서 나는 이제 뭐 책임 쪽팔립니다. 진짜. 반성해야 돼. 자, GTP can use to including itself. itself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랬죠. 3.0으로 4.0 만들고 피드백 만들 때 우리 그때 인스트럭 GPT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리워드 펑션 만들 때 사람의 피드백으로 7점, 3점, 2점, 4, 뭐 1점부터 7점까지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만들었을까? 나중에 4.0 만들 때 점수 매기는 거 기계가 만들었을 거라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4점이야, 5점이냐. 그거 다 룰로 만들어가지고 기계화 시켰겠지. 나중에는. 그럼 리워드 펑션만 있으니까 어때요? 인스트럭을 잘하잖아. 7점 받도록 해. 1점 받으면 안 돼. 7점 받도록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수정하도록 파인 튜닝을 시키면 한다니까. 7점이 뭔지 1점이 뭔지 알려주면 된다. 근데 요즘 뭡니까? 우리 뭐 배웠어요? 요즘 앱 까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그인 까니까 바깥에 있는 그 툴을 쓰기 시작한다고. 그 카파도 이제 플러그인으로 가려고. GPT 플러그인으로. GPT에다가 쓰니까 카파에 있는 어세스먼트 리절트 GPT한테 주고 안에 있는 거 만들어서 온톨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GPT 카파가 가져가고 하는 게 되겠죠. 바깥에 있는 툴을 써요. 왜 그렇게 잘 붙을까? 걔도 프로그램이고 얘도 프로그램이잖아. 애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API가 기계끼리는 말을 잘합니다. 걔네들끼리는.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잘해요. 인간들이 인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안 해요. 교만과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응? 자존심 싸움하고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기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자, GDP4 attained human level performance many task 하고 있다. 특히 common sense. 이거 지금 막 이탈리타이즈 해놨잖아. 이런 거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제가 요거 해놓은 거 뭡니까? Problem of explainability. 설명해 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common sense 수준으로. common sense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 상식이라고 하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common sense라 그러죠. common knowledge가 아니라. 근데 그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그 common sense가 얼마나 많은 건데. 진짜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워서 두리뭉실하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커먼 센스라는 게. 학교에서 커먼 센스를 따로 배우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 뭐예요? 굉장히 많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커먼 센스가 형성되는 거죠. 암묵적으로 형성된다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사이콜로지에서 커먼 센스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뭐 파인 튜닝 한다고 커먼 센스가 뭐 스페시픽하게 증강이 되나? 아무튼 선 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기도 in-depth analysis 했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이 sequential이라는 거니까 플래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플래닝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잘 보세요. 플래닝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플래닝을 하려면. 따박따박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한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처리가 끝나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한 상황이죠. 어차피 랭귀지 모형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약하고요. 중간 단계에 뭔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약해요. 파싱이 안 되거나 토크나이징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거를 피해야지 우리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뻘짓하지 마시라고. 토크나이징이 확실히 돼야 되고요. 플래닝이 그냥 이렇게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주 리니어하게 가는 형태거나 끊어줘야 돼요. 중간에. 그래야지 프롬프팅이 잘 나와요. 제가 여러 개 할 때 어때요? 한 방에 되는 건 그냥 보여주잖아.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어때요? 한 세션에서 계속 처음부터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앞에 뭔 말을 해야지 뒤에 게 나오는 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짜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할 때 어때요? 강연할 때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앞에서 뭔 말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무드하게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거지. GPT를 해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너는 계획이 있구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플래닝이 안 되면 어떻다고요? 내가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끊어줄 때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고 확인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와리가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한 방에 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example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배우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퀘션은 뭐냐면 야 이게 진짜 이해한 거냐. 그냥 on the fly improvisation. 그냥 아무거나 털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쭉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제대로 이해한 게 맞냐. 그 얘기는 뭐라고요? really intelligent 한 거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냥 mere memorization이냐. 뭘 집어넣었던 거를 그냥 머금고 있다가 뱉은 거냐. 아니면 네가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페이퍼의 톤은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기계는 안 돼. 기계는 내가 넣은 것만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또 기계가 막 우와 막 이제 창조적이다 이제 신의 영역을 갖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전에 막자라는 거예요. 그걸 가면 건드리면 노여워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 적당히.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해야지. 선 넘으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어딨어. 좋기만 한 게 어딨어. 분명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 거고. 다른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물었나고? 네가 진짜 똑똑한 거냐? 그리고 뭐라고요? Produce new knowledge 할 수 있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본 거예요? For example, proving new mathematical theorem 할 수 있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이거는 reasoning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수학으로. theorem을 proving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과제고 계속 테스트를 해볼 것이라고 하면서 example을 쭉 보여줍니다. 여기는 뭐 플라토의 뭐 이거를 뭐 소피스트 이거를 레토릭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한번 해봐라. 뭐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크리틱하는 걸 한번 해봐라. 둘이서 하니까 열심히 열일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면 랭귀지 모형은 이제 오토 리그레스 모형이잖아요.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다음 거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테스 형이 나온 거야. 테스 형 출연시켰잖아요. 여기에 테스 형이랑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두 개를 쭉 한 다음에 얘 보고 이야기하라 그래 놓고 또 물어봤다 GPT한테 너 야 얘네들 이야기한 거였어.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라 그래 놓고 또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야 GPT랑 GPT-4랑 챗GPT한테 시켜봤는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GPT-4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칭을 시키는 거예요. 해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GPT-4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왜냐면 GPT-4가 이제 더 오리지널이잖아요. 챗GPT는 이제 GPT-4를 가지고 만든 채팅용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니까 퍼포먼스가 좀 다를 수 있겠죠. GPT-4가 더 잘하네. 저칭도 하는 거예요. 크리티사이징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거기도 썼거든요. 뉴스에도 이거 나왔더라. 자, 책하고 계란 9 개랑 노트북하고 물병하고 뭡니까? 못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쌓아 올릴 거냐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물체가 있는데 책상 위에 있는데 요걸 쌓아 올려 봐. 스테이블하게. 그러면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앉아 가지고 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에그를 뭐 해야 되는 게 이상한 말이 나왔었는데 빨간 줄 친 거는 이상한 거 나온 것 같고 얘는 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즈닝을 하지 않고 만들 수 있나? 그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그거예요. 이거 똑같이 해 보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잘하던데. 그래서 내가 좀 바꿔 봤어요.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를. 잘하던데. 나보다 낫던데. 생각해내는 게 어떻게 하면 스테이블하게 될지. 리즈닝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있어서 머금고 뱉은 거냐고 물어보잖아. 이게 mere memorization이냐고.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복잡한 컨셉을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잖아요. 처음에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 배우고 뭐 끝날 겁니까? 자격증 받고 나면 뭐예요? 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사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응? 펄 강사로. 응? 뭐 다단계잖아, 다단계. 나한테 배워가지고 또. 그럼 이런 거 좀 보여주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라고. It's more common sense라는 게 reasoning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억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있고 뭐 했는데 틀린 거 나온 거 뭐 맞춘 거 나온 거 뭐 해가지고 open domain, closed domain, hallucination.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 건데 해결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다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플로저블한 게 얘가 뽑아내는데 그게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2PL, 3PL 때 틀린다 그랬잖아. 지 딴에는 2PL, 3PL 뭐 IRT 설명하라 그러고 뭐 내가 모형을 짜봤거든요. 2PL, 3PL 그 뭐 marginal maximum likelihood 뭐 아울러 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이게 되냐 하면 틀리는데 GPT-4처럼 3.0에는 상상도 안 되는 건데요. 4.0에는 이걸 할 수 있어요. justify, explain 해봐. 단계별로 설명을 하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justifying 하라 그러면 첫 번째, 이게 틀린 거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왜 그런지 설명하라 그러면 validation이 빠릅니다. 다 믿지 말고 hallucination이 있네 없네 자꾸 거기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self-explainability를 활용해서 틀린 거를 빨리 찾고 줄이자고. 잘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explainabilit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니까 지가 설명하려다 보면 잘못된 거 어떨 때는 찾을 때도 있어요. 설명하라 그러면요. 네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잘하라 그러면요. 퍼포먼스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냥 하라는 것보다. 왜냐면 코헤런트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지가 설명한 대로 뭘 생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럼 hallucination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잘 쓴다고.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건 뭐 기본에 있는 걸 어쩌라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interdisciplinary하고 multimodal은 그림으로 하고 뭐 수학으로 갔다가 그거를 다 해주는 것들이 나오고 그거를 이 친구는 우리는 저기 뭡니까 뭐 다중지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보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런 뭐 감성도 있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얘는 integrative ability라고 이야기하네. 융합을 잘한다는 거야. 잘 갖다 붙인다라는 거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코드를 뭐 그림으로 그려줘라 뭐 이런 것들이 잘 하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코드를 이 대화를 하고 뭐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시키고 나서 뭐예요? 하고 나서 쭉 argue를 한번 해봐라. 그래놓고 뭐예요? evaluate랑 저징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저징을 시켜봐. 이 두 개가 다른 게 나오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저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계한테 여러 번 생성하게 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얘한테 compare 하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러고 evaluate 하라는 거 반드시 붙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줄여준다고. 그냥 생성한 거는 확률적으로 잘못될 확률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거쳐서 쓰는 게 디폴트예요. 이제는 좀 따라 하라고 여기 한 사람처럼 교수님 쓰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뭐 이런 거 기계가 검증해서 한번 걸러서 와 여러 개 하게 하고 그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기계한테 좀 물어봐라. 그 다음에 네가 저칭해. 아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주잖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디 나오고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간디도 나오고 뭐 일렉트론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잘 안 읽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네가 만약에 아이템 라이터라고 사이코메트리션이라면 두 개 문항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할래?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베스트냐? 어떤 게 더 워스트냐? 왜 그렇게 생각해? 지가 만들고 지가 이밸류에이트하고 굉장합니다. self validation 잊으시면 안 돼요. self explainability로 그게 디폴트라 그랬어요. 그거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검증하는 겁니다. 비전도 마찬가지고 프롬프트 SVG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 진짜 잘하더라. 옛날에 진짜 개발 그리더라고. SVG로 그리라 그러니까 진짜 개발 그리는데 요즘은 개처럼 그리고 막 그래요. 고양이처럼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무슨 코끼리야 그런데 요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해. 왜 그림에 우리 카파 교육 받을 때 막 그림 그리고 테이블 올리고 했잖아. 근데 말로 올리면 됩니다 이제. 이게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야. 한장 안 되니까 진짜. 나중에 우리 다음번에 이거 봐. 팬츠도 입히고 셔츠도 하라니까 그렇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막 춤추러 그러면 춤도 출라 그러고 뭐 굉장합니다. 응. 애니메이션 안 나올까?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하나씩 보면서 4.0 지금 이제 최신 버전 가지고 계시니까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건 달리 가지고 한 거니까 퀄리티가 높죠. 퀄리티가 높고 SVG가 달리는 훨씬 더 이제 최적화된 거니까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렇게 멀티 모달 다 달 수 있고 뭐 스케치 제너레이션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GPT-4에서 이런 거 스케치 제너레이션 하고 그림에 들어가는 코드로 짜가지고 3D로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뮤직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시고 정신이 막 어질어질하신 것 같으니까 모텔리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페이지 몇 번입니까? 19 뮤직은 또 제가 또 테너를 하고 있으니까 19번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쪽에 사실 여기는 데몬스트레이션 뒤쪽 편 중요하니까 그쪽 정리 잘 하셔서 읽으셔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